안녕하세요. 우박개입니다. 제가 영상을 다른 걸 찍으려고 그러다가 저의 존경에 맞지 않는 동료 유튜버 동네바보 홍금보의 영상을 보고 불현듯 그 영감이 떠올랐어요.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좀 드립다 까는 내용이라서 음, 좀 그렇긴 한데 뭐 어쩔 것이야. 예. 뭐 제가 나이가 더 많은 형인데 뭐 일단 홍구보님 죄송합니다. 딴 거 본 게 아니고 맥주랑 부대찌개가 뭐란 거야 이래가지고 맥주에 꽂혀가지고 맥주 마시는데 뭐 맥주도 별로 못 마시더만 한 병 가지고 그냥 얼굴 뻘게 가지고 어? 먹지 마 그런 거 안 좋아요. 음주는 안 좋습니다. 지나친 음주는 안 좋습니다. 한 병이 뭐 지나친 음주냐?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죠. 한 병도 채 안 마셨는데 얼굴이 뻘게 갖고 있을 정도면 그거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딴 사람이 새벽 먹고도 말짱한 거랑 뭐 저 양반이 한 병도 안 먹고 얼굴 벌게지는 거랑 아, 비슷한 거예요. 예. 자, 그런데 제가 뭐 무슨 영감을 받았냐면 일단 어느 나라든지 가면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게 식욕이 인간의 욕망 중에 식욕이 한 80% 정도 돼요. 철학자 중에 김정은 박사라고 있잖아요. 좀 머리 파마 머리 해가지고 약간 키 작으시고 저 재밌으신 분. 그분이 사람을 그려가지고 코는 성욕, 그 다음에 온몸 전체는 거의 다 식욕, 그 다음에 나머지 욕구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걸 봤어요. 그러니까 식욕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.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의 뭐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맛보는 정도는 다들 하죠. 어. 특히 이제 이 나라의 맥주는 어떤 맛이다. 뭐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민속주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맛이다.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보니까 저 국적불명이네. 보니까 카스 맥주에다가 나랑드 사이다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상하게 우리나라 음식 중에 뭐 요새 서양 사람들은 아주 막 환장을 한다 그러는데 부대찌개 별로 안 좋아해요. 원래도 건강했을 때도 별로 안 좋아했던 데다가 저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스팸이랑 그 다음에 소세지 이런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1급 발암 물질이에요.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 환자였잖아요. 그래서 그때 공부를 굉장히 좀 뭐 일반인 치고는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순위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 제일 피해야 될 거부터 해서 이제 음식들을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공육이에요. 가공육. 그러니까 스팸, 소세지, 그 다음에 뭐 베이컨 이런 것들은
그 안에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드시면 안 돼요. 1급 발암물질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먹지 말라 그러는 게 뭐가 있냐면 통조림. 통조림은 음식 상하지 말라고 그 안에다가 뭔가를 또 바르잖아요. 또 이게 녹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. 근데 그게 몸에 되게 안 좋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튀김류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. 예. 그래서 저 부대찌개는 스팸을 따지면 통조림 안에 들었잖아요. 게다가 그 고기도 쓰는 고기 자체도 어느 부위를 이렇게 툭 띄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뭔가 잡고기를 갈아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기름도 되게 많고 저렇게 물에 끓이면은 기름이 막 녹아나잖아요.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음식이에요. 예. 거기다가 라면 들어가죠. 어? 그런 음식을 부대찌개. 우리나라 진짜 정말로 못 살던 시절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버리는 소세지나 뭐 이런 거 스팸 이런 거 가지고 만들었던 게 저 부대찌개라고 이제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거 먹을 이유가 없어요. 이름도 기분 나쁘잖아요, 좀.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부대찌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, 뭐 그런 거 먹어도 잘만 살더라. 뭐 병도 안 걸리고 잘만 살더라.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인정합니다. 예. 그런데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. 예. 거기에다가 술 중에 좀 제일 나쁜 게 사실은 맥주예요, 맥주.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줍니다, 저 맥주가. 게다가 우리나라 맥주는 별로 맛도 없어요. 예. 그, 저기, 이 맥주를 제조한 연원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맥주 뭐 수도꼭지 틀면은 맥주 나온다는 동네인 독일 같은 동네는 당연히 노하우가 있으니까 뭐 맛있게 만들겠죠, 당연히. 그 다음에 요새는 더러워서 안 먹는 그, 그 중국 칭다오 맥주. 중국 청도라는 곳에 있는 칭다오 맥주. 칭다오 자체가 독일의 조차지였잖아요. 그래서 가면은 독일식 마을도 있어요. 그러면서 그 독일 사람들이 지네들 먹으려고 만들었던 제조 공장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입니다.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가면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맛배기를 그 효모 발효하기 전에 콩콩한 냄새 날 때 한 잔 주고 마지막에 나올 때 한 잔 주고 그러면서 그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 거리가 형성돼 있어요. 그래서 그 중국인들한테는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 개그맨이 뭐 칭다오엔 양꼬치 그랬는데 양꼬치 안 먹어요. 맥주 먹을 때. 맥주가 이제 중국어로 피지우인데 피지우 먹을 때 그 안 먹고 칭다오 같은 데서 이제 그 뭘 먹냐면 해산물을 주로 먹어요. 바닷가기 때문에. 그 중국인들 해산물 굉장히 좋아해요. 대신에 이제 회나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조개라든가 뭐 그런 그 것들하고 그다음에 생선 종류 구워 가지고 그렇게 많이 줍니다.
특히 그 가리비 같은 거는 칭다오 맥주를 거기다 부어가지고 그 가리비를 같이 끓여요. 그래갖고 양념 약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면 꽤 맛이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거기서 얼마 안 걸리는 곳에 중국에 이제 그 칭다오 근처에 라오샨이라고 있어요. 노산. 그 노산은 어떤 곳이냐면 중국의 국교는 거의 도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도교 태상노군이 있는 어, 수행을 하고 했다고 하는 노산이라는 곳이 그 산이에요. 그래서 그 노산 투어도 많이 현지인들은 갑니다. 저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노산 쪽으로 가면 라오샨 맥주라고 또 라오샨 비지우라고 나와요. 그래서 중국인들은 그 2대 맥주가 칭다오 맥주, 라오샨 맥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칭다오 맥주는 얼마 전에 거의 어떤 미친놈 사이코가 그 거기다 오줌 쌌죠. 예.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하여튼 중국 놈들 거는 죄송합니다.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아버지가 저기 경로당에 무슨 회의하러 가신대요. 예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도 칭다오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. 옛날에 잠시 그 비즈니스 한다고 술을 좀 먹었던 적이 한 3년 정도 있거든요. 원래는 제가 입에도 안 돼요. 술은.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 나라의 그 맥주를 좀 마셔봅니다. 네. 그 칭다오 맥주가 일본 아사히 맥주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아요. 연원도 오래됐고 그 일본이 점령했을 때 그 칭다오의 그 칭다오 맥주 공장의 노하우를 그대로 베껴가서 아사히 맥주에다가 접목시킨 거라고들 얘기를 해요. 일본인들은 뭐 반박하겠지만 저는 역사적으로는 그게 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져요. 뭐 어쨌거나 그런 맥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끼케봐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는 맥주가 아사히 맥주 정도 접했죠. 음. 저는 그때 이제 술을 잠깐 먹을 때 그 제일 맛있었던 맥주가 흑맥주 종류였는데 독일의 에딩거 회사에서 나온 저 듄켈이라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 맛이 굉장히 깊거든요. 듄켈. 그런데 의외로 유럽 사람들이 자기네 맥주가 최고다라고들 좀 많이 얘기들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박터지게 싸우는 데가 어디냐면 독일하고 벨기에하고 많이 싸워요. 그래서 세계 그 맥주 시음 대회 같은 거를 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항상 1등 하는 곳이 벨기에입니다. 벨기에 그 듀발 같은 거, 듀벨인가? 뭐, 듀발인가? 하여튼 뭐, 듀벨인 것 같아요. 예. 그 맥주를, 전 세계 맥주 중에 1등으로 꼽아요. 그 다음에 뭐, J로 시작하는 무슨 뭐, 맥주가 따로 있는데, 그거는 그 벨기에 사람들의 국민 맥주 중에 하나예요. 예. 그래서 그런 맥주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 쪽으로 오면 싱가포르 타이거 맥주, 그 다음에 아마 그게 베트남 거 같은데 창이라는 맥주가 있어요. 창
창이라고 써 있어요. 정확하게 베트남인지 제가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. 혹시 제가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면 필리핀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. 그래서 이름이 스페인식이에요. 이름이 뭐냐면 산미구엘이라는 맥주가 꽤 유명합니다. 약간 달달한 맛이 살짝 나요. 예. 꽤 먹을만 합니다.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인 지배를 받으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먹으려고 만들었던 그런 건데, 요즘 그 필리핀 젊은이들은 맥주를 만약에 마신다고 하면은 산메구엘 라이트라는 그 맥주를 주로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. 바나 이런 데 가도 산메구엘 라이트 뭐 아니면 그냥 산미구엘 그렇게 하는데, 이 필리핀이 좀 독특한 맥주가 하나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이름이 레드불이에요. 레드불. 그 에너지 드링크 이름이랑 똑같은데, 이 맥주는 왜 제가 독특하다 그러냐면 알코올 도수가 25도예요. 엄청나게 세요. 그래갖고 작은 병에 담긴 맥주는 없고, 우리나라 치면 그 대짜 소주병에 담겨 있어요. 그 레드불이라는 맥주가 알코올 도수가 25도입니다. 25도. 굉장히 세죠. 예. 그 다음에 뭐 맥주는 그 정도 해서, 제가 이제 그 어느 나라든지 가면 그때 저기 뭐야 이 술을 좀 마실 때 그때 그 주로 했던 짓거리가 뭐가 있냐면, 호텔에 들어가면 이제 바에 가요. 바에 가서 예쁜 바텐더 앞에 앉아가지고 맥주를, 그 나라 맥주를 시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바텐더랑 같이 농담 떠먹게 하고 내려오고, 이제 그런 짓거리를 좀 했었어요.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. 갑자기 불현듯 나가지고, 제가 그 저 홍군보님 영상 보고, 아 이거 얘기를 좀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해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민속주 얘기를 좀 하면, 필리핀의 민속주 중에 탄도아이라고 있어요. 탄도아이는 알코올 도수가 50도가 넘어요. 근데 꽤 술꾼들이 하는 얘기가 꽤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예. 뭐 어떤 종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 탄도아이 그냥 보기만 봤지 먹어보진 않아가지고, 그게 뭐 위스키 종류인지 뭐 럼 종류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. 어쨌거나 탄두아이라는 민속주가 있다. 가격도 싸고 뭐 맛도 괜찮고 그렇다고들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제일 유명한 이제 술이 그 마오타이란 술이 있죠. 마오타이. 중국 귀주시의 모태현이라는 곳에서, 거기서 나는 물로 만들어서 숙성시킨 술이 그 마오타이예요. 모태현이라 그랬잖아요. 모태를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마오타이예요. 그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 진짜 오리지널은 89도입니다. 89도. 엄청나게 세죠. 제가 91년도 1월 달에 중국을 처음 갔었어요. 그 당시에 중공이라고 하던, 우리나라는 국교 수립도 안 됐던 시절에 갔었는데, 그건 이제 좀 뭐 다른 케이스로 갔었어요.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, 그 공산권 하도 데모를 했으니까 공산권과 해외 연수 그래가지고 러시아랑 중국이랑 그 각 학교별로 뭐 운동권 절반, 그 다음에
비운동권 절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그 중국이랑 러시아를 보내줬던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운 좋게 동아리하면 연합회 부회장으로 해서 제가 갔던 적이 있어요. 그때 그 마오타이주를 잊을 수가 없어요. 마오타이주가 얼마나 세냐면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나오는 마오타이주는요 다 가짜예요. 네. 왜 제가 가짜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이제 술집에서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뚜껑을 딱 땄는데 정말 한 2초 만에 그 온 술집 그 저기 뭐 전체 그 마오타이주의 향이 가득 차더라고요. 그러면서 너무 향긋하고 그 다음에 희한한 게 그 술은 마시면은 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때 우리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그 병뚜껑에 요만큼 마신 거 그거 가지고도 그냥 바로 다운돼 가지고 자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너무 깔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술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가 조금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중국 술이 그래서 마오타이주를 대체할 만한 게 이제 연태고량이라고 가격도 좀 싸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약간 비슷하고 도수는 훨씬 낮습니다. 그리고 원래 바이주라고 하는 백주라고 하는 그 중국 술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50도가 넘어요. 예. 근데 89도짜리는 잘 못 봤어요. 근데 중국에 이제 술이 뭐 여러 가지 명주가 있죠. 그래서 중고 명주 이래가지고 그 중국 명주라고 써 있는 그런 술들 중에 하나가 원탑이 이제 그 마오타이고 그 다음에 뭐 수정방 같은 거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중국을 가시면 그런 술들은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실만 해요. 예. 중국에서 맥주는 피지우라고 하니까 그 중국 어쨌든 병을 따는 거 말고는 중국에서는 다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리고 가짜들은요 중거 민주라 그랬잖아요. 중국 명주라는 소리인데 거기에다가 특자를 하나 더 넣어요. 중거 더민주 이렇게 민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 가짜예요, 가짜. 예. 중국 특명주라고 써 있으면 100% 가짜입니다. 100% 가짜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그 뭐 추천을 드릴 만한 거는 꼬냑이에요, 꼬냑. 와인은 뭐 너무 복잡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와인에 관해서는 그 일본 만화 중에 신의 물방울이라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세요. 예. 거의 뭐 너무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디캔팅 뭐 저기 뭐야 그 뭐 이런 용어들을 저는 그 만화 보고 알았어요. 아 이게 그런 소리구나. 대신에 이제 그 포르투갈에 가시면 포트와인이라고 있어요. 예. 그 와인 중에 이제 포르투갈 와인이 좀 맛이 콩콩한 맛이 나요. 그 뭐 효모가 들어갔나 봐요. 그래서 달짝지근한 게 걔네 그 포르투갈 사람들은 정어리 통조림을 안주 삼아서 포트와인하고 그거랑 이렇게 많이 마신다고 얘기합니다. 그리고 포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입한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. 예. 뭐 일단 1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제가 거기 그 포르투갈 갔을 때
70유로? 아마 70유로 주고 거기 현지에서 샀을 거예요. 그러니까 수입되면은 훨씬 더 비싸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고거하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나오는 꼬냑. 꼬냑의 별명이 있어요. 별명이 딴 게 아니고 연인들의 술이라고 얘기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, 특히 우리나라 술로 치면 막걸리 같은 거 먹고 나면 입에서 막말로 똥내 나잖아요. 근데 꼬냑은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요. 그래서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꼬냑 XO라고 붙어 있는 거가 있고, 그 다음에 VSOP라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중에 이제 XO가 더 고급 꼬냑이에요. 네. 뭐 나폴레옹 꼬냑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는 건 하여튼 그 정도. 그래서 그 꼬냑은 연인들하고 같이 이제 정찬식 코스 요리를 마시면서 꼬냑을 한 잔 정도 언더락으로 마시거나 그러면 입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아무래도 키스할 때 오늘은 내가 이 이성이랑 키스를 해야 되겠다. 그러면은 이제 딴 술 마시면 입에서 똥내 나는데 그거는 향긋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.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.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 같긴 해요. 물론 근데 뭐 마늘 먹고 양파 먹고 그러면 냄새가 그게 훨씬 더 세니까 그게 냄새가 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술을 드실 때 이제 참고를 좀 하셔서 드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나친 음주는 안 좋습니다. 예. 술 당연히 발암물질이에요, 발암물질. 드시지 마세요, 웬만하면. 저는 술이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. 그때 한 3년 동안 마실 때 자꾸 마시니까 소맥이 땡길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소맥은 희한한 거가 우리나라 그 소주랑 우리나라 맥주를 섞어야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맛이 입에 익은 거죠. 거기에다가 뭐 둔캐를 섞는다? 별로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. 그러니까 뭐 소맥을 드실 분들은 뭐 특히 카스 많이 드시는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 부대찌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 몸에 이로운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안 드시는 걸로. 난 그래도 먹겠다. 뭐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고. 저는 그래서 부대찌개를 어떤 누군가가 좋아해서 내가 밥을 사야 될 경우에 외에는 부대찌개를 안 먹어요. 옛날부터 안 먹었어요. 아프고 나선 더 안 먹어요, 부대찌개. 차라리 집에서 김치가 맛있으면 그 생고기를 사다가, 생고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을 먹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후지, 그 서양 사람들은 후지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. 후지가 뭐냐면 뒷다리.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음식이 하몽이라고 있죠. 하몽은 다 뒷다리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막 몇 년씩 숙성시켜서 정말로 얇은 그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뭐 저기 뭐야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요. 예, 희한하게. 어쨌거나 부대찌개도 생고기를 넣어서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생각보다 라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아주 나쁜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. 가공육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
어. 그 생고기에다가 좀 맛있게 먹고 싶다. 그러면은 그 유명한 셰프들도 다 하는 얘기가 그 라면 스프를 따라갈 양념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라면 넣으면 다 맛있대요, 그냥. 어, 그 맛있게 드시고 싶을 때는 먹어야죠. 예. 맛있게 먹으면은 뭐 0칼로리고 뭐 몸에도 더 좋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긴 있으니까. 예. 그런 부분에서 어, 부대찌개도 좀 생고기를 해서 드시는 게 어떨까? 그리고 우리 홍군보님은 얼굴 술 먹는 얼굴 보니까 예, 부대찌개랑 맥주 먹지 마. 죄송합니다. 어, 드시지 마세요. 예, 몸에 안 좋아요. 이제 몸을 챙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재수 씨하고 결혼도 했잖아요. 또 그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셔야죠. 그러니까 좋은 음식만 드세요. 자, 술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